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환율 뉴스만 보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시기에 우리의 통장, 소비, 투자, 멘탈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조용히 그런데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창한 경제 용어라기보다 우리 일상에 계속 스며들어 있는 생활 변수에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환율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투가 딱딱해지고 금리 차이가 어떻고 연준이 어떻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 질문은 잘 설명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서학개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나 같은 직장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환율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정하고 가야 흔들리지 않는지 아주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제 투자 이야기를 조용하게 꾸준히 정리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가 쌓이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투자하실 때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릴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환율이 오른다는 말을 뉴스에서는 거창하게 말하죠.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외환시장 불안. 뭔가 큰일 난 느낌인데 정작 우리 입장에서는 감이 확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면 끝입니다. 환율이 오른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전부 비싸진다. 이 문장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식탁, 장바구니, 구독 서비스, 여행, 회사 실적, 대출 이자, 그리고 투자 멘탈까지 조금씩 하나씩 찬찬히 풀어보죠. 먼저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라면, 빵, 과자, 커피, 스마트폰, 가전, 생필품. 이 안에 들어가는 원래 재료, 원유, 곡물, 포장재, 부품 다 어디서 오나요? 대부분 해외에서 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다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가 12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같은 1달러짜리 원두라도 1200원이던 것이 1400원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15에서 20% 자동으로 오른 셈입니다. 기업이 이 올라간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든 가격에 조금씩 더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내리지? 분명히 물가는 잡혔다고 했는데 장보는 비용은 왜 그대로지? 그게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이번엔 해외 결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허브, 아마존, 알리 해외 직구. 요즘 직장인들 대부분 한 달에 한두 번은 해외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아이클라우드. 이런 결제들은 사실 거의 다 달러 기준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10달러도 예전에는 1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0원이 됩니다. 카드값이 본인도 모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번 달에 더 쓴 건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중 절반은 환율 탓이에요. 해외여행도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에 100만원 바꿨을 때 받았던 금액과 올해 같은 100만원 바꿨을 때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호텔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가 들고 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전체 체감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본, 똑같은 태국, 똑같은 미국 여행인데도 예산을 더 잡아야 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사실 환율은 우리 월급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원가가 달러 기반이니까요. 특히 수입 비중이 큰 회사는 원가가 오르면 비용 절감 압박이 옵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성과급 축소, 인건비 조정, 복지 축소. 반면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달러로 받고 비용은 원화로 쓰니까요. 하지만 원자재는 또 달러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오래가면 부담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국가 전체로 보면 물가, 금리, 경기에 동시에 압력을 줍니다. 그럼 금리는 또 어떤가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쉽게 금리를 못 내립니다. 만약 금리를 확 내려버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또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도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지 해서 생각보다 오래 이 수준 유지하겠네로 바뀝니다. 전세 대출,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환율이 우리 삶에 주는 현실적인 영향들입니다.
뉴스 말고 우리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것들.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게 다 서학개미 때문 아닌가? 뉴스에서 자주 이런 말 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로 환율 상승 압력. 서학개미가 달러 사재기. 그런데 이건 사실 현실을 과하게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은 엄청난 규모예요. 수출기업, 수입기업,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은행, 중앙은행. 이들이 하루에 거래하는 달러는 수십억 달러입니다.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사려고 환전하는 금액은 많아야 1, 2억 달러. 비중으로 보면 조미료 수준입니다. 환율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미국 금리, 달러 강세 약세, 전 세계 투자 심리, 한국의 무역 수지, 에너지 수입량. 이런 큰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학개미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특정 시기에는 분명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광풍 시절. 몇 조 단위로 개인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환율이 살짝 위로 당겨지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결국 구조를 만든 건 미국 금리, 글로벌 경기, 위험 회피 심리 같은 큰 요인이고 서학개미는 그 흐름 위에 올라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나타난 결과에 가까운 존재다.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전체 환율 방향을 바꾸는 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는 걸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리는 건 조금 과장된 설명입니다. 뉴스에서 마치 서학개미가 환율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건 괜찮은 걸까? 환율이 높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하나? 이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멈춰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남는 걸로 투자하는데 환율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환율은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분산할 대상이다. 우리가 환율을 맞히려고 하면 투자 멘탈이 바로 흔들립니다. 지금 사면 환율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결국 실행을 못합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월급날 일정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 S&P 500 ETF를 무조건 산다. 그러면 환율이 높을 때는 조금 사고 환율이 낮을 때는 많이 사는 자동 조절 기능이 생깁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함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러만 들고 있으면 환율 떨어질 때 불안하고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 오를 때 불안해요. 그래서 둘을 나눠 가져가면 어느 쪽이 흔들리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스트레스는 마음의 세금입니다. 이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 얼마를 언제 사는지, 어떤 ETF를 꾸준히 들고 갈지, 원화 달러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걸 정해두면 그 어떤 환율 뉴스가 나와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결국 환율 이야기는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환율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습관은 확실할 수 있다. 이게 장기 투자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